유벤져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일무이 면접 페이지 499쪽에 교직관 8번 문제 즉답형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교직관을 바탕으로 교실을 운영하며 유아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훌륭한 교사란 어떤 교사인지, 배움이 있는 교실이란 어떤 교실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교사란 협력하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료 교사와 함께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며 활발한 상호작용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교실이란 유아가 놀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놀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배움이 있는 교실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유치원 교사가 된다면 동료 교사와 협력하고 유아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이 있는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태도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은 우물우물 이렇게 입 안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내뱉는다 생각하시고 좀 더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더 자신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목소리도 좀 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영상 찍을 때 많이 느끼지만 선생님도 약간의 습관이 말씀하실 때 약간 몸이 흔들리는 게 약간 있어요. 고개도 그렇고. 그래서 면접 시험 볼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몸을 가만히 있고 고개도 흔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도 고정해 놓고 이제 말씀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눈도 조금 더 또렷하게 딱 앞을 보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좀 동그랗게 뜨시고 말씀하시면은 더 좋은 인상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근데 생각이 조금 안 날 때 이렇게 눈을 약간 옆으로 굴리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신경 써서 내가 생각 안 나도 약간 앞에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목소리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을 주시면서 또박또박 말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조금 더 답변이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똑같은 답변을 해도 힘이 없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감 있고 또박또박하게 말했을 때 듣는 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라고 할 때는 아주 활짝 미소를 지어주시는데, 이제 면접할 때 사실 뭐 방실방실 웃으면서 답변을 할 순 없지만 기본적인 얼굴 표정이 어둡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미소를 짓는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어둡지는 않게 표정을 연습해 보는 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내용 측면에서는 선생님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버릇 중에 하나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면접 시험을 볼 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끝맺이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답변에 대해서 약간 자신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합니다
라고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론에 대한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교사란 협력하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질문 자체가 훌륭한 교사란 무슨 교사냐 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셔도 되지만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부연 설명 후에 뭐 교사의 전문서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도 또 그렇게 맺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끝내시는 걸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답변 내용에서도 이제 협력하는 교사라는 그 포인트는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협력하는 교사 측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만 국한돼서 말을 한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사실 교사에서는 동료 교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유아 그리고 부모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아, 부모 이 측면도 함께 얘기를 해줘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와 협력할 수 있는 게 뭐죠?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하는 거 이런 측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와도 이제 부모와 협력을 해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잖아요. 같이 가정과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료 교사와 상호작용 그리고 협동했을 때 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이 이루어지는지 그 근거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아이디어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예시가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 왜 전문성 신장이 되는지 그 예시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틀이 잘 잡혀있는 답변이라 느껴져서 좋았어요. 근데 좀 더 추가하자면 동료 교사와의 협력만 있지는 않잖아요. 뭐 동료 교사, 학부모, 유아 이렇게 여러 협력을 이야기하면 좀 더 풍부하고 완성도 높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유아와의 협력을 추가를 했으면 뭐 다음 답변에 배움이 있는 교실에서도 이와 연결해서 교사가 유아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도 유아로 하여금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훌륭한 교사와 배움이 있는 교실이 연관도 되고 좀 더 풍부하고 완성도 높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교사란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배움이 있는 교실은 어떤 교실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문제를 한 문제 안에 2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교직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교직관만 물어보기보다는 교직관과 연계되어서 뭔가 다른 거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훌륭한 교사란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자신의 교사상 같은 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 다음 뒤로 바로 이어서 배움이 있는 교실이란 어떤 교실이라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문제 안에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봤을 때 특히 교직관과 관련된 거를 물어봤을 때는 내가 앞부분에 얘기한 교직관과 뒷부분에 대답하는 답을 연관지어서 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훌륭한 교사란 협력하는 교사라고 하셨고 배움이 있는 교실에도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하는 교실이다 라고 답변을 하셔서 여기에도 협력이다 라는 거를 연계를 잘 하셨어요. 근데 그 협력이라는 부분이 부연 설명에서 잘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협력하는 교실이다 라고 그 포인트를 하나 잡은 다음에 그에 대한 예시를 뭐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좀 들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갈등 해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협동을 학습이라든지 놀이하면서 협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붙여주면서 대답을 해도 더 잘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굉장히 잘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서론과 본론에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잘 좋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답변들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내용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적어도 1개씩 정도는 그 답변에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협력하는 교사에서 동료 교사와 학습 공동체를 이루며 활발한 상호작용과 협동이 이루어질 때
어떤 활발한 상호작용, 어떤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수업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문제 유화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의 정말 간단한 구체적인 예시 한 개씩만 들어가도 답변의 질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꼭 한 번씩 추가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벤져스. 다음으로 페이지 564쪽에 유초연계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이음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함께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초등교사와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면 어떤 주제로 운영하고 싶은지 이유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면 저는 다문화를 주제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유아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를 주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면 다문화 교육이 일회성 및 단편적 교육 과정으로 끝나지 않으며 유아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하며 다문화를 넘어서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유아가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초등교사와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유초 연계로 다문화 주제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주제,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효과를 얘기를 하셨는데 근거나 예시가 좀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좀 예시를 들려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다문화라는 주제로 이제 학습 공동체를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다문화 가정에 아이가 있었던 경험을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주제에 대한 수업을 연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시를 몇 가지 들려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답변은 다문화를 주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할 거예요. 왜?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어서 다문화 가정은 일회성 및 단편적 교육만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다문화를 주제로 해서 유초 연계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지 완성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론, 본론, 결론의 틀은 되게 잘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틀은 유지를 하되 살을 좀 더 붙여서 완성도 있는 답변을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유초 연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다문화에 초점이 좀 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려주면서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어떻게 연계를 지을 건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인지 이제 결론이 갑자기 다문화로 갑자기 초점이 확 갔어요. 그래서 초등과 연계해서 유아의 발달을 돕겠다라는 식의 연계의 포인트가 들어가도록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다문화를 주제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주장을 하셨고, 왜냐하면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유아는 다문화 가정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대주셨고, 구체적인 예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다문화를 주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효과가 나왔어요. 중간에 구체적인 예시가 빠진 답변인 거죠. 그러다 보니 듣다가 이게 어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겠다는 걸까? 어떤 내용을 다룬다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답변으로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해요. 우선 유초 연계의 필요성이 뭘까요?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유아의 특성을 함께 공유했고, 그리고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혹은 지원받은 프로그램 등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초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초 연계 연수를 들었는데 어떤 예시들이 있었냐면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하는 공동체도 있었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국어와 유치원의 한글 교육을 연계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예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예시니까 이런 주제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예시를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이제 구상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구상지를 보시느라 시선이 고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면접 답변을 할 때 지역에 따라서 평가관이 3분에서 5분 정도기 때문에 시선을 골고루 분배하면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벤져스 시뮬레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서 골고루 시선을 분배하면서 답변을 하는 연습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